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 지수는 104를 기록해 5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중위 월세는 지난해 7월부터 100만 3천 원에서 105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 평균치의 2배가 넘는 225만 9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를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전세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직방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의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집합 건물을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되판 매도인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9.92%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집합 건물을 3년 이내 매도한 이는 전체의 24.16%에 달했습니다. 2020년 3분기를 기점으로 저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끼고 집합 건물을 구매했지만 최근 금리 부담에 따른 처분 압박 확대로 매도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 주택 재개발 구역이 2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해당 지역은 일대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으며 이로써 최고 29개층 43개 동 3,372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역세권으로 2호선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성남 원도시민 산성구역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신흥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 6월 서울 등 수도권 월세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속돼 왔던 전세 월세화 현상은 매월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별 중위 월세는 강남구가 평균치의 2배 이상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금리 부담이 더해지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향후 1년간 주택시장에서 금리가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는 이 전망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금리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 이슈로 부동산 시장 또 한 번 시끌시끌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확정 이슈였는데요. 뉴스에서 이게 어떻다더라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된다는 건가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확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1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나온 부동산 정책, 그 안에는 이제
임대 시장 활성화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고 지켜봤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확정된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개선이 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7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입주 공고를 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제도 개선된 부분 가지고 이제 진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보게 되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실제 정부가 이제 시장의 열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또 특히 이제 분양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 투기 뭐 이런 것들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이 가격 이상을 받지 말아라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그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최초에는 1977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게 폐지됐다, 부활됐다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2007년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반에는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2007년도에 최초로 민간택지에 도입이 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7년도 최초 민간택지에 도입이 되면서 공급위축에 악재로 작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7년도라고 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보통 2기 신도시가 다 들어갈 테고요. 2기 신도시가 준비가 되면서 분양을 또 시작했던 물량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또 그 이후에 대형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들, 특히 이제 마포라든가 상암지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급위축으로 악재로 작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2020년도에 이제 민간 택지로 지행을 하는 지역을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지역이 다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2019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포함된 거고,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8군데 정도가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기권 같은 경우는 광명, 하남, 과천 이런 지역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아야 되는, 현재 일반적으로 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현재 실제로 분양가격 상한선을 정해놓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률을 보게 되면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이거는 공사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분양가는 실제로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택지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한 것도 있겠지만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산비가 들어갈 테고요. 기본형 건축비에 플러스 건축 가산비가 들어갑니다. 뭐 건축만 한다고 해서 건축과 집을 짓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겠죠. 택지비 같은 경우는 택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공택지다 하게 되면 가격 기준점이 공급가격입니다. 공급가격을 기준 잡는 거고요.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잡습니다.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그렇게 당연히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추어서 이제 진행시켰던 부분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제도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6월 21일 날 이미 발표가 됐었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현황은 기본형 건축비 6개월마다 정기 조정을 하고, 또 택지비 같은 경우도 민간 택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또 현재 공공택지는 계약서상의 택지 공급 가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 등의 일률적 반영이 어려운 비용을 반영을 한다라는 내용만 간략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봤을 때는 택지비 또 건축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공급가격,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감정평가액 플러스 민간택지는 택지 가산비라는 걸 좀 추가적으로 시켰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는 건축 가산비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에 관련된 가산 비용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간 비용은 명도 소송 비용이라든가 주거 이전비, 이사비라든가 이주 금융비, 총회 운영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라는 내용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인근사업장 선정 기준, 인근사업장 주변으로 봤을 때 시세가 얼마가 되느냐 그 기준을 잡는 것도 현재
보통 500m 이내의 준공 20년 이내의 건물을 잡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좀 더 월등히 낮은 것들이 많았겠죠. 20년 차 아파트들은 좀 쌈직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준공 10년 이내로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신축에 느낄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단지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거리는 똑같습니다. 500m 이내고요. 그래서 뭐 5월 달에 실제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보통 최대한 110만 원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이제 7월 15일로 발표됐기 때문에 7월 15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단지들은 대부분 다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 이전비부터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라든가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또 금융 비용이 또 발생할 테고요. 총회 등의 필수 소요 경비 이거를 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 포함시키게 되면 현재 분양가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전에는 이 비용을 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조합원이라든가 조합원들이 대부분 다 지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실질적으로 건축비와 택지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는 뭐냐? 기본형 건축비는 실제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택지비와 가산 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만 들어가는 필요 경비, 이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가지고 해서 실제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고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만들어내려고 아무래도 좀 늦춰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의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는 보통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되는 규칙에 따라서 매년 3월과 9월 두 번 정도 이제 가격을 선중을 합니다. 건축비라는 것도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이 변동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반영을 시킨다라는 내용들이 그 전에는 됐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가산비가 들어가는데 가산비는 택지비 또는 기본형 건축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건축 관련 경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는 택지 가산비와 건축 가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 암석, 지반이라든가 흙막이, 차수벽, 그다음에 방음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택지 가산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다 포함을 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지 대금 기간 이자. 택지로 관련된 내용을 수용을 해서 택지를 공급을 할 때 거기서 은행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들 거기에 따르는 이자들이 있겠죠. 또 건축 가산비는 주택의 성능을 만드는 등급, 환경 기준을 맞추느냐 요즘에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또 인텔리전트 설비를 해서 실제 예전처럼 그냥 주택들이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 보게 되면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설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부터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주차 관련된 호실과 연동되는 내용들 여러 가지 많죠. 또 초고층 주택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요. 에너지 절약형 이건 당연히 요즘에 또 친환경과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축 가산비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부터 해서 기본적인 어떤 건축안에 들어가는 그 자재 4개 항목 중에 하나를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었을 때는 정기고시 3개월 이후에 그 가격을 변동되는 가격을 적용을 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요. 실제적으로 현재 말씀드렸던 레미콘 고강도부터 4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추가해서 1개 항목을 더 늘렸습니다. 강화펌 마루라든가 창호 유리, 고강도 철근,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으로 현재 항목을 늘렸고요. 거기서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로 조정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설된 부분은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유리라든가 강화 합판 마루, 말루미늄 거푸집도 이것도 변동률이 15% 높아지는 부분이 3개월 이내라도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그냥 그 이내라도 조정하겠다. 꼭 3개월을 채우지 않고 3개월 이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개월 이내라도 가격이 변동되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정도 상승분이 반영되는 7월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기존 3월 대비 1.53%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가 1.53% 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층에서 25층 이하의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 기준 국민주택 규모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월 대비했을 때 평당 182만, 평방미터당이죠. 평방미터당 현재 182만 9천 원에서 185만 7천 원으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기본형 건축비가 있으면 표준 건축비가 또 따로 있겠죠. 표준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는 실제로 실제로 일반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표준 건축비라는 건 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재 그 비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표준 건축비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을 해서 민간 기업체가 또 미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실제로 민간 분양 전환이 되는 시점도 있을 테고요. 또 현재 선임대 후분양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산정되는 기본적인 건축비가 표준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비 지수로 적용을 하고 정부가 고시하면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형 건축비는 그만큼 제한을 받았던 비용입니다. 표준 건축비는 워낙 또 낮았던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를 해서 쭉 보게 되면 실제로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봤을 때 2만 3천 가구 정도가 현재 평균 2만 가구 정도가 현재 공급이 됐다 봤을 때도 현재 실제로 2017년부터 현재 2020년도까지 현재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는 현재 187만 9천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평방미터당. 표준 건축비는 거의 100만 9,4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민간 기업이 현재 정부 주도의 임대 주택을 마련할 때는 당연히 민간이 현재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정부에 또 LH공사, SH공사에 이걸 되파는 겁니다. 당연히 낮은 분양가, 낮은 건축비가 산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라든가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효과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택지비가 평균적으로 4% 정도 상승을 합니다. 보통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 보통 주변 시세의 보통 50에서 60% 정도를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70에서 80% 정도로 상승하는 꼴이다. 그렇게 당연히 분양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는 또 혜택도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또 완화가 되면서 실거주 의무 요건이 실제로 5년 동안 현재 유지가 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정책들입니다. 이거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라든가 상속, 증여 이전까지 그 전에까지 기간을 소급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 의무 또 의무 기간을 그만큼 좀 축소를 시켜줬던 거고요. 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보통 주택 처분 규정이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되면 기존 주택을요. 그래서 이걸 2년으로 변경을 했다. 이 발표된 내용이죠. 조정 대상 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도 실제로 면제가 됐기 때문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표시돼서 매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현재 실제로 실거주 의무 기간이 완화가 된 부분은 일차적으로 봤을 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 전월세 물건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분양을 받는 사람들,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진 데에 반해서 대출이라든가 금리들 이거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 마련할 길은 사실상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고요. 임대 시장 활성화는 조금 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되고 입주할 물량들 같은 경우는 임대 물량들이 좀 더 많이 풀리면서 임대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알짜배기 부동산을 솎아내는 눈 더욱더 필요하겠죠. 자, 알짜배기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체크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양재역이다 보니까 지하철 3호선은 물론 신분당선도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 현재 시세는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양재역 초역세권이고요.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신분당선과 3호선 교차하는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GTX 신호선이 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볼 수 있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전철역에서 불과 1분이 안 걸리는 완전한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 IC부터 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활성화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서초면 RNC 단지 현재 연구원 단지 또는 일반 기업체들이 그만큼
그만큼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 오른쪽으로 봤을 때 대치동 재건축과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강남과 서초를 딱 연결한 지점이죠. 거기에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밀집해 있으면서 업무 지구를 이미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강남대로 삼성타운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철역에서 50초 정도 거리에 이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도 있죠. 신동아, 우성, 뭐 무지개, 뭐 지금 무지개와 우성이 아니지만 이제 재건축 됐기 때문에 신동아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이 또 주거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역과 강남역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대기업부터 각종 보험사들, 중소기업들 워낙 많은 지역이죠. 거기에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있는 강남역 역세권 배우단지, 거기에 강남역 권역과 양재 권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개발 계획도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역, 양재역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서도 현재 가장 크게 개발을 포커스를 맞추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간 양재역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 주변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서초구청의 복합 사업으로 이제 지정되면서 문화예술 공간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 변화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양재 IC 주변에는 현재 스타트업밸리부터 해서 연구원단지, KT, 삼성, LG, 현대까지 현재 연구원단지와 일반 기업체들이 같이 이제 혼재하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15,000개, 2조 원 이상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신호선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노선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회령에서부터 군포 금정까지 1차 구간이고요. 거기에 삼성에서 양재역 다음역이기 때문에 2024년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상업지역 활성화 지구로 지정된 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이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액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고요. 기본적인 여건상 초역세권이면서 우수한 교통망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실이 없는 지역이죠. 개발 호재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 또 높은 임대료 때문에라도 수익률 기대할 수 있고요. 스스로 운영한다거나 임대를 놓더라도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입지의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수한 입지의 서초구 서초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가 분리형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범위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데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거리, 강남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한 초역세권이죠. 또 강남대로와 연결된 이 테헤란로 끝에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한창 개발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신분당 연장선이 이미 개통이 돼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과 역간 거리도 워낙 좋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우수한 입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주변에는 테헤란로 아시다시피 젊은 층들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1.5룸 원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혼자 사는 미혼의 직장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 지역의 강남 역삼이다 이렇게 통계가 잡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주변은 또 테헤란로 인근에 있는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월등히 상승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라도 오피스텔에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국제 업무 상업부터 해서 역삼의 금융 IT라든가 삼성 국제업무 마이스 관광 거기에 신사 노년과 연결된 의료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아래쪽에 양재 R&D 그다음에 하기올 마이스 문화 이렇게 벨트별로 개발되는 어떤 강남 권역 개발에 당연히 그 중심선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기대 효과가 워낙 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호텔의 복합 사업이 지금 진행되면서 업무 시설이 또 35층짜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 인구들이요. 특히 깨끗한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풍부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파와 연결된 강남역의 영동대로 통합 개발 같은 경우도 현재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는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GTX, SRT, K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복합 환승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지하 공간 개발 같은 경우도 영동대로 통합 개발 통해서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지성 부지까지 주거 지역 이 업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 시설들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현재 용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실제로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0에서 6,500만 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고를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밀집 지역이 임차 소요가 많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또 현재 고금리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죠. 노후 생활 보장되고요. 토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초육세권 오피스텔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금리 인상에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내 집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이때 박영신 소장님이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또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뭐 투자를 하시는 분도 뭐 계실 거고 아니면 어느 걸 할까 망설이는 분들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정보에 모두들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지금 1.5룸에서 2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 범위가 4억 3,900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강남구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서 투자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보면 삼성동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대치동, 또 청담동, 또 압구정동, 또 일부 지역, 뭐 이런 지역까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강남구에서는 요 논현동이라든가 역삼동 이런 지역이 요 그
번화한 곳에서는 이 두 지역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논현역에서 우리가 신논현역 하면은 우리가 항상 9호선 골드라인 얘기 많이 하죠. 예, 근데 또 골드라인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골드라인 중요 지역을 많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있고 뭐 일자리가 뭐 여러 가지로 병의원이라든가 뭐 강남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쪽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자리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더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주택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앞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 이런 쪽으로 이 안쪽이죠. 이 안쪽으로 뭐 개발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다세대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이런 쪽 신논현역에서는 요쪽으로 조금 평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강남 쪽은 일자리가 뭐 서울 시내 약 4분의 1 정도가 이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죠. 근데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납니다. 예,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구에서 다 연계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롯데칠성 코롱부지 강남역이 바로 옆에 있죠. 또 정보사부지 개발 서초동 서초역 있는 쪽에 있고 양재우면 개발 특구 지역 또 이쪽에 보면 남부터미널 터미널 재건축이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또 여기 물류단지 이쪽에 물류단지가 또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수서 역세권 개발.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곳인데 단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다른 곳 지금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고가의 아파트 좀 저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얼마나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나 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우리나라의 최고봉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영동대로 지하 개발 같은 경우도 뭐 최고로 넓은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코엑스몰을 다 연계해서 마이스 업무단지라든가 탄천 수변 문화공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다 한 덩어리로 크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뭐 강남에서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국제 도시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우선 잠실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또 연면적도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요 한 건물에서 약 3만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뭐 요 한 개 동만 건설되는 게 아니고 6개 동으로 뭐 이 사옥하고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 시설, 판매 시설 모든 게 종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한 건물만 3만 명인데 나머지도 물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제 업무라든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 도시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죠. 여기 삼성역 2호선이죠. 예, 9호선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맨 6층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건립이 되고요. 게다가 이 밑에는 이제 위례 신사선 들어올 예정이고요.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뭐 이제 공항 터미널이라든가 뭐 또 환승센터라든가 모든 게 이쪽으로 교통이 많이 밀집이 된다. 그래서 약
이 유동 인구가 약 70만에서 100만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 그 교통의 중심지로 또 축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양재동 같은 경우 제가 양재동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쪽은 이제 AI 연구단지, AI 최첨단 개발이죠. 연구단지와 또 바로 카이스트 대학원이죠. 이것도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옵니다. 2023년까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양재역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오면 GTX가 삼성동에 A 노선, C 노선 들어오죠. 그다음에 수서에 A 노선이 들어옵니다. 강남에. 근데 수서 같은 경우는 SRT 기차역이죠. 기차역은 다 GTX 노선이 들어가죠. 정류장이. 근데 양재동 가까운 데 들어옵니다. 그거는 미래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연구단지 이 산업에 연계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겠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이쪽도 GTX뿐 아니라 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또 이쪽 주거라든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교통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지하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선거 때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요 지하가 우리가 보면 이 양쪽으로 가로막이 있죠. 예, 강남구와 이쪽에 서초구가 있는데 요 가로막이 분진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로막이 있는데 이 지하로 들어가면 이게 가로막이 철거가 되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동 AC 노선 들어오고 A 노선 다음 건설되는 게 C 노선입니다. ABC 순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양재, 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오는데 이 GTX가 들어오는데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20분이냐, 30분이냐 뭐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고 이 주변이 굉장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이 끝인데 사실은 이 끝에서 이쪽으로 강남까지 들어오려면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앞으로 30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지하 6층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기다리고 하면 또 시간은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뭐니 해도. 그렇죠?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위례 신사선이 위례 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13분 내에 갈 수 있고요. 또 위례에서 신사역까지 20분 걸린답니다. 그만큼 이 강남은 교통이 참 잘 되어 있죠. 조밀하게 거미줄망으로 잘 되어 있는데 또 생깁니다. 게다가 위례 과천선도 또 생길 예정이고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교통이 더더욱 편리해진다. 다 좋아지는데 딱 한 가지 매매가죠. 그래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요게 조금 가격이 지금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4억 3,900, 1.5룸. 1.5룸이라고 하면은 투룸에서 다 갖춰져 있어요. 투룸하고 똑같은데 방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투룸, 요거는 이제 6억 8천까지 있고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긴 어렵고 그래도 1억 안쪽으로 똘똘한 투자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내방 하셔가지고 5천만 원 투자해서 9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 요새 금리가 올라가서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월세가 140, 200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아직 40%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2억 2,900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을 더해서 끝없는 개발 호재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1.5룸에서 2룸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강남으로도 또 동작 관악으로도 참 이동하기 편리한 곳이죠. 자, 서초구 방배동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자세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뭐 최고가를 찍는 게 서초구 쪽이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최고가를 찍는 곳이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그 경기권이란다, 서울 또 외곽 지역이라든가 또 지방이라든가 조금 거품이 빠진다 하는데 이쪽에 이 아파트 건립되는 쪽은 빠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4제곱미터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뭐 50억 가까이 하니까 좀 놀랍죠. 예, 그만큼 가치가 끊임없이 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에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적은 평수니까 젊은이들이 다가가기 좋고요. 뭐 방배 카페 골목이라든지 설해마을 카페 골목, 또 강남에 또 이렇게 그 상권이 있는 쪽에 접근이 굉장히 쉽고요. 서울 성모병원 갖춰져 있죠. 또 서울 법조타운 일자리가 많이 있고 한강공원, 시민공원 이용하기 좋죠. 예, 게다가 서리풀 터널 굉장히 좋습니다. 공원이. 그래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게다가 이제 뭐 대법원, 고등법원 아주 그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 있지요. 게다가 서리풀 공원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여기 예술의 전당, 우리가 이 강남 쪽은 우리가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다른 곳, 먼 곳은 이 공연을 보려면 늦게 끝나니까 뭐 일찍 끝나는 날은 주말 정도는 일찍 끝나는데 늦게 끝나기 때문에 조금 보고 또 저기 끝나서 집에 가기가 좀 멀죠. 근데 가까이 강남 쪽에 서초구나 강남 쪽에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예술도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명문고등학교, 우리가 말하는 명문고등학교들이 있어서 이쪽에 자녀들 있는 분들은 보통 한 12년이죠. 초등학교 6년 또 중고등학교 12년을 또 이쪽에서 떠나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뭐 3룸 이상 가셔야 되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1.5룸이라든지 2룸이 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파급 효과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이쪽으로 큰 아주 메모드급 일자리가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칠성 음료 부지, 정보사 부지, 또 이쪽에 남부터미널 재건축, 사당 환승센터 또 개발 있죠. 양지 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 또 여기 물류단지, 이쪽에 물류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저기 2시간 전에만 주문해도 강남에서는 바로 받아볼 수 있다. 더욱 편리해지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대단히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몰린다. 게다가 이제 뭐 우리가 이 강남 쪽에 굉장히 큰 재건축이죠. 예, 반포주공 재건축 아파트.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멋있는 또 이쪽 그 해변 여기 강변이죠. 강변 쪽에 굉장히 또 이쪽이 최고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면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 방배동 같은 경우 이쪽으로는 이쪽 지역은 요 서초구 이쪽 지역은 뭐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또 이렇게 조금하게 구역별로 15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모아주택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재건축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절차도 복잡하고 근데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금 빠르게 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그렇게 아파트 입주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삼성동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뭐 잠실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큰 메모드급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면 다 도미노로 이 강남구 쪽은 뭐 세계 우리나라만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치는 주택의 가치는 더더욱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정보사부지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 업무지로 재탄생이 되고 또 서울 대표 문화예술의 거점으로도 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게 생기고요. 한강 아트밸리 조성 예정에 있고 또 이제 서초 이쪽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에도 뭐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립이 돼서 롯데 무슨 랜드마크가 이쪽에 될 것 같고요. 또 남부터미널 재개발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지하 9층까지 할 예정입니다. 왜? 지하 9층 내려가면 뭐 햇빛이 안 들어가는데 썬큰이라고 해서 여기 뚫려서 지하로 내려간답니다. 게다가 지상 100m 높이니까 29층까지. 그래서 뭐 주거라든가 뭐 복합적으로 일자리라든가 복합 환승센터 우리가 이쪽에 사당 쪽에 가면 그쪽에 의왕이나 저쪽 수원 쪽에 가는 그 도로를 꽉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빠르게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같은 경우를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교통이 아주 매우 편리한 곳. 강남 같은 경우 교통 좋죠, 교육 좋죠, 일자리 많죠, 또 뭐 상업시설, 모든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져서 완성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강남을 많이 원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교통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완행급행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전철도 완행급행하니까 아주 서로 편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지하로 편리하게 차를 이용하면서 위에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요 가림막도 이제 철거가 되죠. 예, 서초구와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로 왕래하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아름다운 경부고속도로도 탄생하고 편리해지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삼성동, 수서, 양재 세 군데나 들어옵니다. 다른 곳은 뜨문뜨문 들어오죠. 예, 그만큼 GTX 역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되죠. 지하 40m입니다. 40m이기 때문에 그만큼 타러 가는 거, 뭐 기다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죠. 예, 그래서 살기 좋은 강남. 예. 근데 이제 다 좋은데 매매가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양가, 토지가, 분양가 다 오르고 있죠. 강남 계속적으로 뭐 분양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5억 2천에서 5억 9,900 투룸입니다. 남아있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임대금액 5억 3천에다가 5억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안쪽으로 9천에서 9,900만 원이면 똘똘한 투룸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 130에서 18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요즘 월세 인기 많습니다. 금리가 높아서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 대출 활용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2,900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직접 보시고 선택함이 옳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김채용 이사님의 이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이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